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을 했었고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 검사들은 지방에 근무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전에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서울의 근처에만 시골에 간다 하면 서울 북부지검에 가던 검사 시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잘 나가는 검사들은 수도권에만 있고, 그리고 발령이 정식으로 안 나더라도 비공식 파견으로 했던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유능한, 저로서는 사냥개라고 제가 더러는 표현하는데, 유능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줄 사람들 가까이 쓰는 것은 검찰에서 여기 계신 검찰 출신들 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택 의원님이나 이성윤 의원님도 다 검찰국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복무평정,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준 사람들한테 S나 A 가장 좋은 평정을 주면서 요직만 다니는 것은 검찰의 많은 병폐, 검찰이 악순환인데요.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튕겨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주는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병폐인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시호의 68회 출정 조사 중 제대로 조사한 것이 몇 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조사 중 사적인 편의를 제공받았다든지 증언 연습을 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불러내어서 편의 제공, 가족을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하시면 특급 간식이죠. 초밥 같은 걸 준다거나 순대 떡볶이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박. 예컨대 제보자 H라고 하는 한 모 씨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확인해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가족을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그런 공문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니까요. 특수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특수수사의 수사 기법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일부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 맞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 한명숙 사건 모의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할 때 예전에 법정에서 한명숙 사건의 변호인께서 검찰과 한만호 씨 플리 바게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추가로 우리 검찰에서 한만호 씨를 빼줬던 중요한 범죄 사실을 하나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한만호 씨가 하나은행 지점에서 26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2억 원을 지점장한테 줬던 것은 특경 증제 사건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빼줬다는 것을 제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건을 플리 바게닝, 협박하거나 빼주거나 이런 것들은 한명숙 사건의 그 재소자 증인을 섭외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어미준 검사실에서 11명 정도의 재소자들을 불러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김영철 검사는 모르겠지만 그 부에서 했던 이거는 이 수사 지휘는 역시 똑같은 어미준 검사가 관련된 게 대검 대장부 사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대검에서 반부패 기획관인가요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관련된 거라서 하던 분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저가 매수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는 공범들 간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런 수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검찰에서의 제19 감싸기로 사건을 덮었던 사건, 내지는 그 상급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이나 감찰 요청을 여러 번 했던 사람으로서 국가배상소송, 징계취소소송 등을 다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검사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사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부합되는 진술은 조서에 담고 원하지 않는 말은 조서에 담지 않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공소장에도 불기소장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검찰이 특수수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 정해진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의 대부분이 이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검찰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위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볼 필요 없고요. 결론은 무혐의니까요. 검사가 피의자와 카톡 이런 오빠 검사 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극히 부적절해서 있기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만악의 군원은 용산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공공지구 관련자들이 무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오빠의 통신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했고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정당한가? 라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임 검사는 어떤 답변을 들려줄까요? 안에서 듣는 풍문으로는
무죄나라고 어쩔 수 없이 기소하면서 무죄나라고 조사 안 하고 압수수색 계좌는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만 통화 내역 조회 안 하고 기소해서 무죄나서 뭐 기소했다고 해서 여당한테 정부한테 이쁨 받고 무죄 났다고 야당한테 이쁨 받아서 나중에 국회의원 된 어느 선배 이야기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줄 꼭 있으니까요. 뭐 무죄나라고 눈치껏 기소하면서 무죄나라고 수사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고소 고발을 그렇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부른 검사들이 임 검사 빼고 다 안 나왔다.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감사원 권익위도 무너지고 있다. 저희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여기 계신 박은정 감찰 의원께서 감찰 담당관 하실 때 감찰 조사했을 때도 전무군 지금 검사장이 수령 조사 관련된 그 우편물을 수령을 거부하고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하셨던 거 그대로 지금 대통령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는 후배로서 제가 많이 찹찹하고요. 지금 김영철 검사나 강백신 검사도 지금 제가 감찰 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 할 때 민원인 그 조사를 받았던 사람한테 강압수사 플리바게닝 강압수사와 언론의 그런 피의사실 공표나 조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표된 것으로 관련해서 감찰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서류를 갖다가 중앙지검에서 사본하려고 했더니 지금 불출석 사유랑 비슷하게 뭐 직권남용 정치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나 내지는 검사 출신들은 난 조사하는 사람이지 조사 받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오만한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제가 늘 느끼지만 많은 국회의원분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예비적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뭘로 볼까 싶어서 많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노골적이었을 때 그때 좀 탄핵이 제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말이 없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한 권력은 절대 망한다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 민주당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성역 같은 존재가 검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내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